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에너지를 찾자.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너 요즘 자리 좀 알아보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해라, 취직해라.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틀에 날 가두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화. 철수 씨, 둘째 학원비. 내 카드는 생활혜택이니 이번엔 당신 카드 좀 써요. 왜 그래, 허니? 혜택이야 바꾸면 되니. 쓰던 허니 카드 계속 써요. 혜택은 생활 따라 필요 따라 바뀌니까 다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투자 일맥 진행의 이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시장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 찾아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략은 나눔정보 이형규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실 테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투자 일맥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정보 이형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였더라고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이 IFA 2016에서 가장 돋보인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FA는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한 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유럽의 최대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전시회로 이 가전을 포함해서 IT 업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유행을 좀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자, 사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매년 IFA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올해 가전 제조사들이 선보였던 스마트홈은 기술이나 기능 그리고 기기 종류면에서 한 단계 더욱더 발전을 하면서 버전 2다 이렇게 평가가 좋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관련 유망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께서 스마트홈에 대한 개념부터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요. 자, 올해 1월 초에 열렸던 2016 CES의 주인공은요. 이 IoT, 즉 사물 인터넷이었고요. 네. 즉 그 슬로건은 현실이 된 미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열린 이 IFA 2016의 화두 역시 이 단연 스마트 홈이었는데요. 네. 자, 전 세계 주요 가전이나 전자업체들은요. 이 사물 인터넷과 센싱,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가정의 모습을 앞다투어 제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이 IoT 기술이요. 조금씩 여물어가면서 스마트홈의 모습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홈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도모틱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각종 자동화 기법으로 조명이라던가 전자기기 제어, 온도 제어, 그리고 보안, 의료 시스템 접속 등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하우스 또는 IT 하우스라는 의미죠. 자, 2010년 이전까지의 스마트홈 시스템은요. UCT라는 이름하에 홈 네트워크 플러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실생활에 도입이 됐고요. 이제 건물에 부착되어서 판매되는 이 도매제 성격의 상품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2010년 이후에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가전 등 개인용 유무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스마트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소비재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신은요, 이 IT 산업의 패러다임은 물론 이 사람들의 기존 생활 방식까지도 모두 바꿔놨잖아요. 네. 이 지난 10여 년간의 스마트폰 혁신 이후에요, 포스트 스마트폰 생태계의 주인공이 이 사물 인터넷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자, 뭐 언론이나 인터넷을 최근에 하다 보면은요, 사물 인터넷 혹은 이 IoT라는 단어를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물 인터넷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이 네스트사의 온도 조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2014년 구글은요, 스마트홈 벤처 기업인 네스트랩을 32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네스트의 대표 제품인 지능형 온도 조절기는요, 냉난방과 이 환기 시스템을 통제하고요, 사용자의 이 생활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집안 온도를 제공을 하고요. 또 모바일 기기와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집안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원격 조정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인수 금액으로 보면은요, 이 구글이 인수한 기업 중에서 모토로라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요. 이 유튜브 인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이제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했죠. 네. 이 구글이 네스트를 스마트홈의 허브로 이용을 해서요, 이 수많은 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홈 관련 디바이스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이제 혁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네. 자, 이 사물 인터넷, 즉 IoT 시대에서는요, 이 디바이스 그리고 개체, 공간의 이 스마트화를 기반으로요, 연결 대상이 사물과 사람 그리고 공간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TV에서부터 이제 공기청정기나 도어락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창문이나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침입을 직접 알려주는 열림 감지 센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미리 설정해 놓은 앱을 통해서 조명을 켜거나 끄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깜빡하고 이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이제 외출하는 경우에 네. 이제 가스락 기능을 통해서 이제 용이하게 가스 밸브를 잠그는 그런 기능도 이제 스마트홈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올여름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아무래도 전기세 폭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이 플러그에 연결된 가전제품의 이제 사용 상태라던가 이제 전기 사용량을 직접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이 전기나 어떤 이제 전자기기가 대기 상태에 있다면 자동으로 이제 전원을 대기 전력을 차단해서 대기 전력을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대에 딱 앉으면 이제 화장대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내 피부의 상태를 이제 즉시 체크하고 이제 LTE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즉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처럼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이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기술이 네. 이제 편리하고 똑똑한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IoT 시대는요, 한순간에 나타난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요,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모바일에서 개체와 공간으로까지 진화되는 이 디바이스의 점진적인 발달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고요. 네.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마트홈은 가전제품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이 홈 네트워크 단계를 넘어서요,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생활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의 홈 네트워크는요, 이 모바일 기기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요. 네. 이제 향후 스마트홈의 생태계는 사용자의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분석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듣고 있으니까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귀찮았던 일들, 뭐 번거로웠던 일들을 많이 축소화시켜주면서 생활이 우리가 좀 편리해질 게 만들어주는 뿐만 아니라 급하게 집 나왔는데 집안 상태가 좀 걱정되는 분들한테도 많이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이 뭐 우리 이미 생활에 많이 녹아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최적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떠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내가 잠시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 애들을
48시간인가 보는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출연을 해서 스마트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나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남편으로 등장한 남자 연예인분께서 스마트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아내와 제 생활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살림을 잘 몰랐던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면서 워킹맘인 아내도 집안일을 집안일을 좀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점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집과 관련돼서 이런 안전이나 뭐 아이들 육아 이런 데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스마트홈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성장성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이제 국내 스마트홈의 네. 이제 시장은요. 네. 작년이죠. 2015년에 이미 1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연평균 20% 이상씩 고속 성장을 해서요. 2018년에는 약 1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역시요.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을 하면서 2018년에는 약 1,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 쪽을 좀 살펴보면요. 2020년까지 연평균 21.8%씩 성장을 하고요. 네.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 역시 연평균 29.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은요. 결국 스마트홈 관련 디바이스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홈 관련 디바이스의 비중이 2015년 26.6%에서요. 2017년 3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T 리서치 기업인 이 가트너사에서는요. 이제 2015년 기준 이제 스마트홈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약 2억 9,420만 대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스마트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LG전자의 싱크큐라던가 삼성전자의 패밀리 허브라는 냉장고가 이 소비자의 스마트홈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면서요. 향후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에 주요 통신사들도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ICT 산업과 융합한 이 스마트홈 시장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융합가전 생산 능력과 IT 기술을 토대로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이제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주요 스마트홈 관련 기업을 좀 꼽자면 뭐 경동나비엔이라든가 현대리바트, 그리고 위닉스,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그리고 아이컨트롤스, S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S1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홈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뭐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특히 국내 스마트홈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확대될 수가 있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뭐 경동나비엔, 현대리바트, 위닉스,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아이콘트롤스 등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홈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센서 부분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기술이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제 현대인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 바로 보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취합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사물 인터넷은 결국 이 센서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센서 기술은요, 기기에다가 이제 감각 기능을 부여해서 인간의 감각 기능을 기기로 확장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자, 이처럼 기기와 이제 센서 기술이 접목될 때 그 기기는 감각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센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라던가 습도, 가스, 조도 등 이 전통적인 센서에서부터요, 이제 원격 감지, 그리고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자, 또한 초소형화, 그리고 다기능화, 또 최근에는 이제 지능화 및 네트워크화 등과 같은 이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추세로 볼 때요. 자, 앞으로 다양한 센서 제품들이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자, 현재 이제 수많은 기기와 장치들이 IoT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제 안전과 밀접한 다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따라서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신뢰가 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아요. 이 대표적인 스마트홈 기기 업체인 이제 구글의 네스트랩 제품이요. 최근에 배터리를 과다하게 소모시키는 어떤 펌웨어상의 버그로 인해서요.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중지하는 이 안전상의 문제와 또 제품이 이제 사용자의 집 주소와 우편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는 보안상의 문제로 홍역을 좀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이제 안전과 보안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이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센서와 보안은 스마트홈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 곳 있는데요. 이제 작년 9월에 상장된 아이컨트롤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자, 작년에 IPO 자금을 통해서요. 이제 IoT 관련 이제 무선 센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컨트롤러의 보안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스마트홈에서는 센싱 엘리먼트와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물리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액추에이터를 조정하는 어떤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이 컨트롤러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보안인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센스 네트워킹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서 아이컨트롤즈라는 종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는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입니다. 네. 자, 건물의 IT 설비와 자동 제어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현대산업개발 건설 물량에서 발생하는 어떤 IT 설비라던가 이제 배관 설비 등이 이제 주요 매출원이고요. 네. 2016년 상반기 신규 수주 물량 중에서 62%가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물량일 정도로 좀 의존도가 현재는 좀 높은 기업입니다. 네. 자, 동사는 현재 총 4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축물의 급배수라던가 냉난방, 공기조화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M&E 사업본부가 있고요. 또 주택 내 IT 설비 설치와 연결을 담당하는 스마트홈 사업본부, 네. 그리고 건물의 조명이라던가 온도, 환기,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빌딩 사업부가 있고요. 스마트 빌딩의 노하우를 공공 분야에 적용을 한 SOC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동사의 성장을 이끄는 효자 사업부를 꼽자면 이제 M&E 사업본부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건축물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요. 어떤 건설 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는 메인 사업 부분은 아니었지만요. 총체적인 빌딩 업무에서 이 M&E 사업 부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동사업부의 수익성이 타 사업본부에 비해서 이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레벨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한편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설된 아파트가요. 현재 전체 아파트의 약 4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아파트 노후화가 이제 갈수록 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동사는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사업에도 어떤 수주 확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특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요. 이 건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기계 설비와 소방 시스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에게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2,123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향후 2년간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까지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컨트롤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이고요. 주 효자 사업부는 M&E 사업 부분입니다. 성장을 좀 이끌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기준으로 2,123억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도 또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네. 이제 동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모멘텀을 꼽자면 이제 네. 스마트홈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홈이 가져올 삶의 혁신은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온 혁신보다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열림 감지 센서라든가 이제 가스락 등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일부 스마트홈 기능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자, 그런 것들 이외에도 어떤 집안의 온도를 감지해서 냉난방 시설에 정보를 보내는 이제 벽지라던가 어떤 스마트 조명 그리고 가정의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를 관리해주는 이제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제 약자로 이제 HME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홈과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무한한 확장성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자,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요, 이 스마트 조명과 컨센트마다 에너지 측정 및 대기 전력을 관리하는 스마트 분전반이 개발 완료돼서 조만간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중장기적으로는 월패드를 스마트홈의 허브로 이용을 해서요. 수많은 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월패드로 모여드는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스마트홈 사업 부문은요. 신규 주택 건설 단계에서 B2B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동사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B2C 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한편 건물의 어떤 조명이라던가 온도 그리고 환기 및 통신 시설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빌딩 사업 부문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별로 의무화가 되면서 감축량이요, 이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 혹은 학교 등으로 부과가 되면서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은요, 의무적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이 BEMS의 경우 매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ESS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BEMS를 통한 에너지 진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요. 네. BE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결국 ESS 매출을 가져가기 유리한 것입니다. 자, 동사는 현재 ESS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요, 두산과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해당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전이고 또 정책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에서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은요, 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어떤 정책 의무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요, 동사의 수혜 범위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혁신보다 더욱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스마트홈 사업과 함께 이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빌딩 사업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멘텀으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주가의 상태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 차트와 네네. 흐름 보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네. 뭐 기술적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32,000원으로 코스피 시장에 지금 이제 상장을 했고요. 작년 말에 41,95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하락 조정을 거쳐서요. 네. 현재는 약 3만 원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 부진의 원인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18년 이후에 어떤 분양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분양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고요. 또 지난해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실적 악화와 어떤 주가 하락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스마트홈과 스마트 빌딩 사업의 성장세가요, 이 향후 건설 경기에 따른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 동사의 모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현재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동사 역시 현재 수준에서의 좀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커튼이 조절이 열리게 되면서 날씨나 교통 상황 등 정보가 뜨게 되고 또 거기다가 주방에서는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가 자동으로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집을 나서게 되면 경비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 홈의 모습인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마트 홈 시대에서 아마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싶은데 가전제품의 인공지능화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해진 이 스마트홈 세상에서 스마트홈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아이컨트롤즈에 대해서 종목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모멘텀 함께 살펴보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저희가 좀 지켜봤습니다. 자, 동사의 중장기적 핵심 성장 동력은 스마트홈, 거기다가 이 스마트 빌딩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도 시대적인 흐름에도 좀 반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종목 투자 매매 시간 나눔정보 이형규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많은 전략과 함께 종목들 제시해 주실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 투자 매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